오늘도 저희 병원 홈페이지 상담실이나 유튜브 댓글로 자주 질문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의 테크닉이나 장비에 대한 것이죠. 많은 병원들에서 근사한 이름으로 이런 테크닉이나 장비를 자랑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장단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은 팩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방흡입의 기본 원리나 기구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빨대 같은 수술봉, 흡입봉이 손에 이제 쥐고 있고, 이 뒤로 이제 석션기, 흡입기가 달려서 음압을 걸어서 뽑아내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지방 흡입봉을 이렇게 지방층에 넣어 놓는다고 지방층이 딸려 나오질 않고, 시술자가 이 지방 흡입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세포를 떨구고 부숴 주어야만 이 흡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층을 부수는 작업이 사실은 지방흡입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지방흡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무식하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많이 생기고 주변 조직에 손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획기적인 테크닉이 개발되었죠. 투메센트 테크닉이라는 것인데, 특수한 약물이 많이 섞인 많은 양의 수액을 이 지방층에 넣어서 지방층을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수액과 지방을 같이 뽑아내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되었고, 지방흡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테크닉이 개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테크닉보다는 시술자들의 경험이 증가하면서 지방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부수게 된 거죠. 빠르게 결론을 내볼까요? 특별한 테크닉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다 비슷한데 좀 마케팅적으로 그런 게 포장되는 것 같고요. 이런 테크닉보다는 시술자의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스킵하시고, 실제로 가치가 있는 시술자의 경력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시술자의 경력은 그 병원의 홈페이지 상담실에 첫 페이지로 가서 그 날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소개하고 있는 웨이브 테크닉은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냐? 수술봉을 이렇게 많이 구부려서 사용하는 방식은 저 이전에 다른 시술자가 사용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안을 한 것이고, 굉장히 많은 세미나에서 대가분들도 다 그 장점을 인정한 좋은 방법이죠. 굉장히 자랑할 만한 좋은 방법이고 테크닉이긴 하지만, 이것이 시술자의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흡입 장비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기의 지방흡입 장비는 그냥 이렇게 손에 쥐는 흡입봉과 석션기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의 힘만으로 이 수술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층을 부수고 떨궈진 지방세포를 이제 뽑아내는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공식 명칭이 매뉴얼 방식이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방흡입을 처음 훈련할 때는 이 방법으로 훈련이 되겠죠. 그 이후에 진보한 지방흡입 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주 다양한 지방흡입 기기들을 사용을 해왔죠. 유명한 장비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처음 고안된 장비는 이 지방흡입봉 앞에서 초음파가 이제 발산되는 겁니다. 이 초음파가 지방층을 좀 부수기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면서 요즘에는 베이땡이라는 장비가 이 방식의 대표적인 장비고요. 부분적으로 지방을 좀 다르게 뽑아내고 또 유착을 만들어서 복근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장비의 장점으로 광고되고 있습니다. 근사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간혹 또 엉뚱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전쯤에는 이 지방 흡입봉 끝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워터땡이라는 그런 장비가 또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매뉴얼 방식이나 다른 것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대국민 광고가 잘 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이 기계를 사용해서 시술받기를 원하셔서 할 수 없이 의사들이 또 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매뉴얼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고 또 번거롭고,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장비는 이 지방흡입봉을 진동시키는 바이브레이션을 만드는, 그래서 지방층을 좀 부숴주는 장비입니다.
제가 개원한 2001년에 지방흡입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이 기계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지방흡입만 하는 병원을 운영해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장비가 지방흡입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두 가지 회사에서 이 방식의 기기를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고주파나 플라즈마를 이용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방흡입을 하면서 피부층에 자극을 주어서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또 광고를 하고 있죠. 이런 장비들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런 초음파나 고주파, 플라즈마를 발산시키는 이런 장비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장비로도 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 장비들을 대부분 다 잘 많이씩 사용을 해봤죠. 제가 업계에서 원로쯤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나오거나 하면 빨리 소개를 받은 편이고, 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장기 대여를 할 수 있었었죠. 현재는 저는 간단한 수술은 매뉴얼 방식으로 할 때도 있고, 물순환이나 고주파, 초음파 방식의 기계들을 쓰기도 하고요. 진동시계 장비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비교되는 것은 매뉴얼 방식과 진동 방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뉴얼 방식에 비해서 이런 진보한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인지를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매뉴얼 방식이 핸드메이드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수제 제작이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일반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근사하게 들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섬세한 시술을 할 수 있고, 시술 후의 통증이나 붓기, 또 주변 조직에 손상이 좀 덜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죠.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지방흡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비용 때문입니다. 이 지방흡입 기기들이 보통 1억쯤 되는 기기들이 대부분이라서 손으로만도 잘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큰 비용을 들여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 두 가지에 다 잘 아는 분이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떤 장비를 숙련될 정도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 그냥 매뉴얼 시술만 하던 분이 이 두 가지를 이론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좀 넌센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방식을 홍보하는 분들은 이 기기의 진동이 통증이나 시술 후의 붓기, 멍, 또 조직의 손상을 많이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동 칫솔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 진동 칫솔이 효과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치아나 또는 잇몸에 무리를 주지는 않죠. 칫솔의 진동이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었고, 치아나 잇몸에는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진동을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진동 장비에서 만드는 진동은 지방층 외에 다른 조직에 해를 그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직에 가까워져서 기계가 그냥 멈춰버리게 돼요. 칫솔질이 미숙한 아이가 힘으로만 칫솔질을 하다가 오히려 더 다치기가 쉬운 것처럼, 초보 시술자들이 힘으로만 지방층을 부수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동 장비는 외국에서는 티클링 리퍼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간지르는 지방흡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손이 주는 자극보다 좀 더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서 지방흡입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의 지방층에서 같은 양의 지방을 뽑아내는 일이라면 진동식 장비가 주변 조직에 해를 더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손상을 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정도의 시술을 한 다음에 얼마나 불편을 느끼냐는 이런 시술의 방식의 차이보다는 시술자의 경력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숙련된 시술자는 지방층의 그 결을 잘 따라서 봉을 움직이게 되고, 좀 더 세련된 움직임 때문에 이런 다른 조직의 손상을 좀 덜 만들게 되는 거죠. 미숙한 시술자라면 어느 방식을 쓰던 이런 위험성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진동 방식으로 시술한 후에 통증이나 멍, 붓기가 좀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좀 더 흡입량이 더 많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흡입량이 많아서 회복 과정이 다른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진동 방식은 왜 흡입량이 더 많이 뽑을 수 있느냐? 그것은 뭐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동이 좀 더 지방층을 효율적으로 부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방흡입은 시술자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술인데 이것이 좀 더 원활하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술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는 거죠. 같은 정도의 시간과 또는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 좀 더 많은 흡입량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간단한 시술을 할 때는 굳이 이 기계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로 시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단단한 곳에 지방을 하거나 또는 대용량 지방흡입을 할 때는 이 진동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단단한 지방흡입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었죠. 매뉴얼 방식으로만 시술할 때는 이런 단단한 조직들에서 시술할 때 피도 많이 나고 시술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 장비는 진동의 파워를 좀 더 높여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방을 많이 뽑아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적게 빠진 이런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흡입 말미에 피부를 자극하는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층을 다 부수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수술봉으로 피부층의 하단을 자극을 열심히 해주면 탄력세포가 많이 재생되면서 피부가 단축되고 그래서 시술 후에 피부가 처지거나 찌그러짐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피부층을 자극할 때 그냥 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진동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프팅을 특별하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시술자로서 이 진동 장비의 장점을 또 누구보다 더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진동 방식에 대해서 너무 칭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매뉴얼 방식 핸드메이드로 시술하는 병원에서 이 장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듣고 또 제게 와서 상담하다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 돈도 들이고 또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또 자기 방식만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뭐 기계 광고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약간 좀 미적거리긴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지방흡입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진동 장비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장비가 그 많은 진동이 이제 저 손에 이제 이런 굳은 살을 만들기도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오랜 경력을 가진 제 오랜 동료들도 이 장비를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잘못된 정보나 설명에 헷갈리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크닉이나 장비보다는 시술자의 경력과 마인드가 수술 결과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랜 경력을 가지고 좋은 마인드를 가진 이런 시술자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광고들에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시술자의 경력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